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단은 뭐 이미 그 추세는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계속 국민의힘 보수층 결집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가 목이 가버렸는데 여론조사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예. 하나가 이제 중앙일보 갤럽, 그다음에 두 번째가 SBS하고 입소스, 예. 세 번째가 에너지경제하고 리얼미터인데 이게 경향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SBS 입소스는 전화 면접을 했고 에너지경제 리얼미터는 이게 자동응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응답이니까 뭐랄까 뭐 ARS죠. 예. 자동응답입니다. 거기는 정권 교체 야당을 뽑아야 된다가 이제 49.1%가 나왔고 정권 연장이 46.6% 바짝 붙은 거로 나오죠. 예. 3% 정도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걸로 나오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이제 뒤집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7%, 근데 국민의힘이 45.4%. 예. 국민의힘이 약 3.7%더 높은 걸로 나와요. 그런데 SBS 입소스는 이거는 전화 면접이거든요. 예. 면접을 한 걸 보게 되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아하. 정권 교체,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50%고 정권 유지를 해야 된다 43%로 거의 7% 차이가 나고요. 정당 지지율은 같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39%인데 예. 여기 빠진 게 바로 뭐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조국 혁신당하고 진보당 지지율이 좀 빠졌거든요. 그걸 합산하게 되면 한 5% 정도 이른바 민주 쪽 이른바 범민주 계열. 범민주 계열이 이제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양자 대결을 한 걸 보게 되면 표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은 42, 김문수 28, 14%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이재명, 오세훈. 그러니까 이재명은 41, 오세훈은 26. 그러니까 15%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41, 한동훈 22, 19% 차이가 나고요. 이재명 그다음에 우리 홍 시장님 보면은 41과 41대 27로 약 1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는. 네. 그런데 양쪽이 약간 극단적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갤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갤럽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제가 느끼는 그 분위기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갤럽은 이제 중앙일보에서 의뢰해가지고 23일에서 24일 사이에 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51%, 그다음 정권 유지 여론이 42%, 그러니까 9% 차이가 나오는 걸로. 예.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 막상 붙여놓잖아요. 이재명 46, 오세훈 43, 3% 차이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45, 홍준표 42, 3% 차이로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47%, 김문수 38, 9% 차이로 줄어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한동훈도 46, 38, 약 14%인가요? 1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 줄어든다는 거죠. 특히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의 경쟁력이 좀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로 딱 붙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뒤졌을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이걸 합산해 보면 대개 15에서 20% 무응답층이 있거든요. 예. 그 무응답층들을 보게 되면 약간 민주당 쪽으로 좀 기울어 있어요. 아하. 그걸 합산하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5에서 10% 정도 뒤지는 게 국민의힘 쪽이. 국민의힘 쪽이 뒤지는 네. 게 현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남아 있냐면 이제 변수들이 좀 남았는데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이재명의 2심 재판입니다. 그게 만약에 2심 재판에서 유죄가 딱 확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또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예. 민심이 확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남은 변수는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 이미 확정이 됐어요. 후보가 이재명으로 사실상.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게 되면 되게 비슷하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후보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오 시장도 있고 오세훈 시장도 예. 있고 홍준표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김문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 안철수도 또 비슷하게 그렇네요. 나오거든요. 유승민도 상당히 많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 6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역동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뒤진 후보가 나게 경선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야당 후보한테 이재명한테 뒤지고 있는 이 후보가 이 역동적인 경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뭐랄까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 가운데서 그 힘을 빌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바로 또 위로 딱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은 사실은 5에서 10% 정도 뒤진다. 예. 하지만은 남은 그 변수들, 중요한 변수들을 고려할 때 여기서 다시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예. 다만 치고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건 바로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보게 되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아직 덜 끝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되게 힘든데 바로 그 과정이 사실은 국힘 경선 과정에서 한번 또 불거질 겁니다. 한쪽에서는 절반의 후보는 뭡니까? 절반은 아니고 몇몇 후보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몸이다, 동체다 이렇게 인식되거나 예. 아니면은 뭐 탄핵에 반대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을 들었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했던 사람들, 예. 이 후보가 또 그게 또 의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현재로서는 강성 지지층은 탄핵 반대 입장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내면서 예. 역전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 역동적일 것이다. 그렇죠. 국민의힘 경선은 상당히 역동적일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역동적인데 거기서 누가 이겨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가 이겨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 경쟁력을 갖고 이재명하고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근데 남은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윤도 싫지만 너도 싫어야. 그다음에 이번 계기가 바로 뭐냐가 육난 청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태를 넣는데 어쩌면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무한 대립, 극한 대립의 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 그걸 보면 이쪽은 한편은 좀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너희들은 정리가 안 됐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번 붙어볼 만한 예. 지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보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또 범여권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약진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일단은 진영 간 대결 골이 깊어진 그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대선 시작된 겁니다. 대선 네. 국면으로 넘어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선 국면에 가게 되면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거든요. 미래 문제입니다. 과거를 심판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투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 효과라고 분명히 있지만은 그 못지않은 게 바로 뭡니까? 미래는 누구여야 되는가?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 대통령 잘못해서 탄핵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다가올 미래가 너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정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결국은 5에서 10% 그 차이로 좁혀질 거다. 예. 국면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국힘에서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일 수가 있다는. 예. 지금 교수님 말씀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그런데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괜찮은가? 더 결집을 하자. 기성 인사에 나섰다가 서울역인가요? 사실 좀 봉변을 당했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지지율 보수층 결집한 것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여론조사가 지금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업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역까지 나갈 생각을 감히 했겠죠. 예. 딱 나갔는데 거기서 맞닥뜨린 민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답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오면은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고 그냥 대답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누가 이제 응하는 거냐면 열받은 사람들이 있죠. 예. 대통령 탄핵에 열받고 대통령 구속에 열받은 이 강성 지지층들이 근데 여론조사로만 이게 나타나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ARS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ARS 효과로 나타나는 거고 그걸 지금 국힘에서는 자기들에 대한 지지를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나갔다가 현장의 차가운 민심들을 목도하고는 약간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막 쌍욕을 하고 예.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김상훈 정책위 의장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그걸 갖다 왜 그 유권자들은 왜 국민들을 욕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이 또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은 또 호남
저기 뭐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잖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재명 대표도 나갔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쓴소리를 좀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건 바로 뭐냐면 그러는 너희들도 사실 좀 잘하고 있는 건 아니다. 예. 특히 이제 호남 쪽 사람들이 호남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거든요. 분명히 윤석열은 아닌데 그래도 이재명은 좀 불안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너를 찍지만 네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이런 예.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정도의 질책들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음. 자, 이 우리가 지금은 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만 명절, 특히 설과 추석 그러면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설 명절 이후에 민심이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도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뒤섞이면 명절 이후에 2월 초 상당히 탄핵 정부에서 중요한 시점이 될 텐데. 저는 명절 효과는 이제 이미 없어졌다고 없다. 봐요. 아.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서울과 부산 2시간이면 가요. 호남, 광주 2시간이면 갑니다. 기차 타면은.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인터넷이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늘 카톡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래가지고 옛날처럼 뭐 전보 치고 이러던 시대 아니잖아요. 예. 서울역에서 기양열차 타고 뭡니까 뭐 6시간 7시간씩 가가지고 뭐 1년에 한두 번이나 찾아뵙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옛날처럼 뭐 편지를 보내고 이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 뭐냐면 그냥 문자로 하게 되면 그냥 실시간으로 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리얼타임이네요. 리얼타임으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한 변수는 별로 없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다만 이제 앞으로 재밌는 이제 변수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 차차 얘기하기로 예. 하죠.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명절 민심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래도 지난해 한 9월 10월경만 하더라도 범정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지금 여론은 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좀 처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 현상과 다시 올라올까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지금 아웃됐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요. 아하. 한동훈은 이미 그때 이제 나가면서 당대표 그만두면서 아웃됐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그다음에 본인도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뭉쳤던 지지율이 좀 떨어져 나간 측면이 있겠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요걸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뭐가 안 뭉치는 거냐면은 저쪽이 잘 안 붙어요. 아.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예. 강성 지지층이 아직도 적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친윤 이른바. 네. 친윤 강성 지지층이 안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재밌게도 그 입소스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은 또 누가 안 붙냐면은 김문수가 항상 1위로 나왔잖아요. 예. 이 조사에서 김문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건 바로 뭐냐면 또 반대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국힘의 지지층이 사실 반발은 안 했잖아요. 이쪽에서는 저건 윤석열하고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윤석열하고 동일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너 네가 윤석열 탄핵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래거든요. 그렇다고 네가 뭐 이재명 찍을 거야? 이런 국면이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 그 선호도를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하. 김문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김문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가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을 다 합쳐보면 사실은 그 후보들이 거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봐야 돼요.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움직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도가 좀 되고 이러면은 이제 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김문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강성들이 볼 때는 믿을 만한 건 김문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강성들이 볼 때는 홍도 못 믿겠다는 거야. 하하. 이런 거죠. 지금. 예. 뭐 조기 대선이 어떻게 될지 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